일식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일식 때 특히 이제 개기 일식 때 곤충이나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합니까? 왜냐면 그들도 일식이라는 게 우리야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아니까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데 동물들 입장에서는 되게 묘한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심지어 갑자기 어두워지고 온도도 갑자기 추워간다 하죠. 그런 거 보면 뭐 곤충도 있긴 하지만 뭐 동물원에서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 보면은 동물들이 엄청 놀라서 막 왔다 갔다 했다기도 하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풀 뜨고 있다는 애들도 있고 가지고 보면은 동물도 확실히 의식하고 이상 행동 보이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뭐 곤충들 보면요, 네. 막 매미들이 울다가 싹 일식 때 안 울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게 무슨 사람들도 일이야? 있고요. 근데 당연한 게 매미는 낮에 울거든요. 거의 낮에 울기 때문에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벌들도 막 갑자기 멈췄다라는 되게 재밌는 보고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벌들이 멈춰요? 네, 2017년 일식 때 유명했었는데요. 벌들도 주로 이제 야행성 벌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주로 양봉꿀벌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주행성이 많으니까 네. 어두워지면 멈추는 그런 게 이제 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벌은 사실 방향을 파악할 때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렇기도 그러면 하니까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방향 감각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흩어지겠죠, 그죠? 갑자기 GPS 신호 끊긴 상태에서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일식 때문에 곤충이나 동물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기록으로는 1932년 8월 30일 당시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식이 벌어졌는데 그때 벌을 취미 삼아 연구하던 시민 연구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조셉 버제스라고 하는 연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일식이 벌어졌을 때 벌들이 엄청 왱왱거리고 더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일식은 자주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착각이었는지 이상한 보고였는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2017년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래서 17종의 동물을 대상으로 일식이 벌어질 때 그 동물원에 있던 동물원들 다 다양하게 모여 있으니까 기린, 원숭이, 플라밍고, 거북이 이렇게 다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75%의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가 논문으로 있더라고요. 개기 일식 때. 네. 그 중에 조금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 게 갈라파고스 거북이가 있는데 얘네가 일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짝짓기를 했대요. 밤인 줄 알고? 그랬나 봐요. 그런 분석이 있어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갖고 근데 와봤어요. 짝짓기 하다가 다시 해 뜨잖아요. 아 그쵸. 아우 씨, 민망하게 하고 좀. 산호가 보름달 뜰 때 짝짓기라거든요. 맞아. 그런 것처럼. 누가요? 산호. 아 산호초 할 때 산호? 네, 산호가 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산호초라고 되게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10월에서 12월 사이 남반구니까 그땐 여름이겠죠? 그때 보름달 뜰 때 그 시즌에만 딱 산란하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방송하기 전에 갈로아님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있어요. 하도 신기해서 그것도 잠자리 우리나라 보는 잠자리가 자생종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나 올해는 잠자리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형 오늘 잠자리 못 봤어요. 네. 그랬더니 갈로아님이 생각하더니 태풍이 없어서 태풍 타고 날라. 태풍이 없어서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뭘 못 봤나? 다 지나가 버렸나? 그랬는데 뭐 어떤 태풍이 없어서 잠자리가 못 왔대요. 근데 태풍이 올 때 그러면 많은 곤충들이 옵니다. 동남아의 그 나비들 미접이라고 하고요. 동남아의 나방들 미아락을 해요. 나방 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대 곤충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해서 잠자리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그 초가을 잠자리들이 날아온 애들이라는 거예요? 네네. 날려온 애들. 날려오는 거죠.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네네네. 와 신기하네.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태풍이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태국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쑥 쓸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와중에 유실되는 친구들 뭐 날아간 친구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양이 뭐 예를 들면 태국이든 어디 필리핀이든 해서 이제 애들을 싣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곤충이 날아오는 거네요. 실려오는 거네요. 그 친구들은 필리핀에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 확 불어갖고 정신없이 막 돌다가 어느 순간 내려보니까 한국이야. 그래서 추워서 죽는데 그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마 이렇게 더워지면 걔네가 여기서 얼어 죽지 않고 번성하겠죠. 번성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미아 미접 얘기했잖아요. 열대 곤충들이 태풍 타 날라온다고요.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동남아 나비들이 계속 날라오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방들이. 근데 이제는 걔네들이 태풍 타고 날라오니까는 뭐 잠자리야 뭐 멀쩡한데 나방 애들은 막 너덜너덜해서 날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깔끔한 게 나와요. 깔끔한 게. 그건 여기서 태어난 애들. 태어난 애들이에요. 정착을 합니다. 잠자리 이런 애들은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코 타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날아왔으면 아마 몇 세대를 계속 날아왔을 텐데 정착을 이미 했을 법하지 않나요? 뭐 알 낳고 유충들이 막 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겨울주기 저게 겨울주기. 추운 겨울 한번 이렇게 매섭게 오고 하면 애들 싹 가시겠군요. 네네. 근데 이제 민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막 땅 팔고 사는 애들 뭐 좀 어디 숨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막 겨울 버티고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러브버그 동남아 남중국 대만 이런 데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유충이 지금 흙 속에서 이렇게 땅 깊은 데서 이렇게 버텨요. 버텨서 계속 매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티는 거죠.
심지어 뭐 계속 지금 수도권에만 나오는데 도시는 따뜻하잖아요. 오히려 또. 아 그래서 도시에 자주 나타나는구나. 더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서울 수도권에서만 나오는 이벤트거든요, 이게. 아, 그럼 그 태풍 쓸고 오는 동안에 그 동네 바다도 잔치겠다 그죠? 네. 올해 제주도 바다에 잠자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뉴스 맞아. 네, 아, 맞아요. 거기까지만 온 거예요. 네. 아, 태풍이 올라다 꺾이면서 여기까지만 맞아요. 바다에 잠자리가 엄청 많았죠. 바다에 세게 불었으면은 육지까지. 그렇죠. 네. 그게 야. 카메라에 담겼죠. 네. 저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아주 잔치겠어. 그 물고기들 막 하늘에서 그냥 계속 벌레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먹이들이. 공기 반 잠자리 반. 날다가 배고프면 먹고. 네. 아, 얼마나 많이 날려오는 거야 도대체 그럼. 와. 네, 그게 너무 신기하셨구나. 예. 특이하네요. 아 저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딱 풀리는 순간 딱 맞아 떨어지니까 우와 한 거죠. 오늘은 그러면 김흥민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곰팡이 얘기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동충하초가 결국 곰팡이 아니에요? 뭐 동충하초 그 친구들 곰팡이들은 어떤 특정한 곤충들을 골라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곤충들은 그냥 다 이런 대로 이렇게 그래서 먹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기생하는 애들이니까 나름대로 숙주에 대한 특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골라 먹습니다. 네. 주로 어떤 곤충들을 많이 골라 먹습니까? 메뚜기만 하는 애들도 있고요. 잠자리 하는 애들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는 게 개미 동충하초예요. 개미? 동충하초 과예요. 같은 동충하초 과에서 개미를 특이하게 공략하는 개미에 기생하는 동충하초를 사람들이 좀 주목하는 게 아니 개미 너무 작잖아요. 이거. 작은데 그래도 충분히 먹고 곰팡이도 살만한. 작구나. 근데 개미가 좋은 점은 단체 생활하잖아요. 개미에게는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 한 번 돌면 곰팡이들이 그냥 온 개미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개미의 곰팡이 그 나온 거 혹시 사진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물론 개미에게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개미나 말벌, 벌? 꿀벌 이런 그 사회생활 벌들 있죠. 전염병 안 돌기 위해서 항균 물질들 다 발라요 몸에. 그게 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친척 중에 청벌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을 보면 딱 봐도 유전적으로도 사회생활 할 것 같고 진화적 관계도 사회생활 같은데 안 하거든요. 항균 물질을 못 만들어요.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네, 거네요. 못해요. 단체 생활하면 얘네들은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걔네들은 대신에 다른 애들 집 가가지고 막 기생하는 그래서 뻐꾸기 말벌, 쿠쿠 아스프라는 영어 이름 갖고 있거든요. 되게 이뻐요. 초록색, 파란색 반짝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도 있고 나머지 말벌, 꿀벌, 개미 이런 애들은 사회생활하는데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다 돼 있어요. 어디 막 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원시적인 막 개미 화석을 보면은 이게 말벌인지 개미인지 막 애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아 이게 가슴샘 딱 보니까 아 개미 화석이구만 하면서 이렇게 동정을 해요. 아 이거 딱 샘 보면 딱 개미 갖고 있는 항균샘 갖고 있고 하면 동정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충하초가 공략을 해요. 근데 이게 공략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그냥 동충하초는 그냥 감염이 되면 그냥 죽고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이제 개미 동충하초의 신기한 점은 개미를 조종한다는 게 사람들이 맞아. 좀비 개미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개미 동충하초는 곰팡이에 감염이 되면 개미를 조종을 해요? 네. 나무 위로 올라가게. 네, 나무 위로 올라가서 포자가 퍼뜨릴 수 있게 좋은 위치 그리고 이파리 같은 아래에다가 달리게 해요. 왜냐면 햇빛 쬐면은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좀 어둡고 높은데 딱 아래에 위치한 다음에 거기서 딱 죽게 해요. 거기서 이제 선체로 죽게 하죠. 근데 네. 갈로아님은 그런 사진도 봤고 실제로도 봤어요 혹시? 그 종은 우리나라에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알프레드 러셀 럴리스 다윈이랑 처음에 그 종의기원을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네네 그 사람이 처음 발견했고요. 1859년 종의기원 출간할 때 이 사람은 이거 발견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처음에 월리스가 또 신났어. 또 신났어, 또 신났어. 말레이 제도에서 이거 아이디어 써가지고 편지 볼냈을 때 다윈이 그막 고민하다가 이 젊은 놈이 나랑 똑같은 생각 갖고 있네 이걸 생각하다가 나중에 출판했잖아요. 근데 월리스는 그냥 신나게 말레이 제도에서 채집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 논문 나오고 그냥 낭독했대잖아요. 그때 월리스는 말레이 제도에서 그걸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적도 부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안 살고 일본에 살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월레스는 어떻게 기록을 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이게 뭐다라고 정확히 기록했어요. 바로 기록은 안 하고 그걸 채집만 했고요. 나중에 다른 학자가 이제 했는데요. 왜냐하면 균을 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동충하초는 흔히 약간 약초 느낌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약효가 좀 있을 거라는 어떤 느낌? 약효와 관련된 성분들이 있긴 있어요 거기에? 분석하면 좀 성분이 있다고 나오죠 그거. 네네. 좀비개미 개도 결국 동충하초랑 같은 과고 그냥 속이기 때문에 약초로 쓸만한 성분이 있대요. 사진 봤는데 되게 징그럽잖아요. 개미에 파는 그 곰팡이 이름이 학명에 딱 개 특성이 나와요. 나중에 아마 사진 보면 딱 아실 텐데 오피오 코르디셉스예요. 근데 오피오는 뱀이란 뜻이고 코르디셉스가 머리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종명은 유니레터럴랄리스인데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고 레터럴은 옆이라는 거거든요. 사진 보면 개미 나무에 올랐는데 이 옆구리에서 뱀처럼 버섯 같은 게 쭉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하나가 유니레터럴리스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엄청 징그럽더라고요. 그런 게 자라면 본체는 고통은 없나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는 거죠. 감염은 살아있을 때고 개를 죽게 살아있을 때 만들고 조종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조종해서 올라가 죽고 쉽게 버섯 가시 나온다고
보시면 아, 돼. 벌써 가시 나오는 이렇게 거구나. 딱 해서. 일반적인 봉충하초는 그거 아닌데 그 속에 개미 조종안의 특징은 그 같이 나온다는 게 또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포자를 좀 효율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행동을 조절해서 퍼뜨리는 게 좀 특징인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된 개미를 감염 안 된 개미들이 보면 아, 쟤 감염이야? 알아요? 모르죠. 개미가 뭔가 이렇게 죽은 시체가 있으면 어디로 치우고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개미들은 시체가 생기면은 올레산 이런 페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칩니다. 왜냐면 개미 군체 내부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이 됐다 했을 때 개미들도 방어 기작으로 뭔가 감염된 걸 티를 내는 페로몬을 내뿜어서 그런 게 치워지면 좋을 텐데 당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아, 동충하초는 또 그거를 그것도 또 뭐 극복하고 있겠죠. 뭔가 화학적인 나는 비밀이 안 있겠죠. 걸렸어라는 네. 신호를 내는다. 보균자로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다가 죽으러 가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얘기면 너무 신기해요. 그 곰팡이가 어떻게 그걸 조정해서 근데 그거는 곰팡이들이 포자를 퍼뜨리면 이제 번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개미 내에서 있을 때는 감염을 시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개미 내에 있다는 게 걸렸을 때, 개미가 살아있을 때 들어갔으면 감염이 얘는 돼요. 감염됐죠? 친구한테. 그다음 친구한테는 아 친구한테 그러니까 얘를 죽게 해서 올려서 퍼트려서 딴 거한테 그러니까 이제 올려서 뿌리는 거죠. 퍼뜨리면 그때 이제 퍼지는 그렇죠. 거죠.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옮기거나 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뿌려버리는 거. 재밌는 게 개미 말고 많은 곰팡이들이 이제 곤충들을 감염시키는데 네. 백강균이라고 백강균? 네, 백강균이라고 또 이제 곤충들이 약간 정말 암처럼 걸리는 질병처럼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그냥 정말 다양한 애들이 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정말 약효 같은 것도 되게 기대하기 어렵고 약간 있다고 하지만 농약처럼 써요 사람들이. 농약? 백강균이 메뚜기만 죽이는 것도 있고 파리만 죽이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살포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살포하듯이 해서 실제로 막 아프리카 이런 데서 메뚜기 같은 거 한번 이걸로 죽여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살포해서 그냥 생물학적 방제 이런 걸 또 시도해보기도 하죠. 곤충을 죽이는 동충하초 내지 균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같은 그룹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균계에서 곤충만 또 따로 기생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엔토파일룸 뭐 해가지고 문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곤충에게 기생하는데요. 그냥 곤충이 기생하는 거 아니에요. 동충하초 백강균 말고 완전 또 다른. 걔들은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이제 똑같이 이제 포자가 이렇게 감염돼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왜 하는 건 저한테 아니고 그러세요? 좀비 개미는 퍼뜨리잖아요. 근데 걔네는 포자를 발사를 해요. 파리를 예를 들자면 파리 몸속에서 이게 자라나요. 그러면 그 파리가 일단은 날개가 이제 덮고 있으면은 안 되니까 날개가 이렇게 쭉 펴지고요. 배가 부풀더니 포자가 이렇게 평평 발사가 돼요. 총알 발사되듯이? 총알에서 되게 멀리 발사됩니다. 살아있을 때 일단 죽죠. 선체로 죽었어처럼 이렇게 선체로 죽어가지고 이렇게 평평 발사되죠. 하얗게 산화됐어 뭐 이런 거. 그래서 하얗게 산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평평 발사돼가지고 이 포자를 퍼뜨리는 식으로. 근데 그 발사되는 힘은 어떻게 글쎄 말이에요. 물리적인 메커니즘도 꽤 궁금하네. 아 그렇죠.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터질 때쯤 그렇겠죠. 씨앗이 날아가듯이 이렇게 탄성력 같은 걸 이용. 근데 그러면은 개미의 껍질을 뚫고 퍼뜨리는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곤충의 균들이 결국 이렇게 계속 곤충을 잘 침출하는 게 곤충 이 절지동물의 이제 딱딱한 껍데기는 키틴질이에요. 균들은 세포벽이 있거든요. 동물, 식물, 균이 있지만 식물은 셀룰라스 세포벽이 있는데 동물은 키틴으로 된 세포벽이 따로 있어요. 곤충의 딱딱한 거랑 똑같은 키틴질로 된 세포벽이 있어요. 곰팡이도 키틴이 있죠. 곰팡이도. 그래가지고 그 키틴을 이미 녹고 만들고 해단 키티네이즈 그 소화 요소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곤충의 외벽을 녹이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자기네도 키틴인데 네, 자기들 키티니기 때문에 이미 그걸 녹여가는 건 되게 쉬운 일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사람은 좀 공략하기 어렵죠. 왜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 피부 다르고 면역체계도 이러니까는 뭐 해봤자 무좀. 해봤자라뇨. 그거 갖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그거 하거든요. 무좀, 아구창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죠. 네네. 아구창이 곰팡이 병균 이름이에요? 속어도 있긴 하지만 아구병 이름도 있습니다. 네네. 이거 아구창이 뭐 입 쪽에 생기는 거예요? 점막 관련된 질병. 점막에 염증 만드는 거가 아구창. 그걸 아구창이라고 그래요? 코 이런 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코에 생기는 건 아구창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점막이면 눈가라든지 입 안쪽이나 뭐 이런 데 아니면 항문이나 뭐 이런 데 아마 좀 생기겠네요. 그죠? 비뇨기가 쪽으로 생길 수 있고. 아구창은 전 볼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아구창 돌린다. 하여튼 곰팡이 이 친구들도 하여튼 정말 종류도 많고 대단하네. 곤충도 괴롭히고 사람도 괴롭힌다고 하면 안 되나? 같이 산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곰팡이가 개미를 그랬으면 개미가 곰팡이를 키워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공생관계도 있으니까. 개미가 곰팡이를 키워서 먹어요? 당연히 같은 곰팡이는 아니고 다 다른 곰팡이죠. 키워서 먹을 만한 곰팡이겠죠? 걔는? 그렇죠. 걔네가 가위개미라고. 가위개미라고도 이꿈개미라고 리프 커터. 예. 아, 그거 봤어요. 이렇게 입 예, 예. 지고 나르는 개미인 거죠? 아, 맞아요. 갖다 놓고 거기다 곰팡이 포자 뿌려가지고 키워서 농사 짓는 거죠. 농사 그게. 짓는 농업을 하네. 곰팡이 농사. 남미에서 중미까지 사는 애들고 아타 여러 가지 아타니 그 아타족에 속하는 개미들이 다 이제 버섯농사를 짓는데요. 저 이파리를 따다가 집에 들고 가면 이제 짧게 잘라가지고 포자를 뱉어내가지고 이제 짝짝 한 다음에 농사를 짓죠. 그럼 이제 그 맛있게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파리를 자르는 애들도 있고 그 옮긴 애들도 있고 그 짧게 자르는 애들도 있고 입에서 애 돌보는 애들도 있고 분노파가 잘 돼. 분파 잘 됐어가지고 사람 가끔 하잖아요. 영상을 보셨을 텐데 개미집에 이렇게 막 그 시멘트 부어가지고 막 보잖아요. 걔네들은 방이 막
막 100몇 개, 200개, 300개 이렇게 나와요. 평도 한 10평, 20, 몇십 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되게 큽니다. 사실 열대우림 생태계에서 걔네가 그거 안 해주면 이거 사이클이 물질 순환 안 돼가지고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걔네들이 그거 굉장히 하는 양이 많아요? 엄청나죠.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나무 하나 없애줍니다. 와, 그 정도예요?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사실 해충으로 생각하고요, 중미 남미에서. 근데 열대우림 자체에서는 굉장히 그 나무 소비를 그만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미 이런 데는 거대 초식동물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네. 네, 더 거대 초식동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와서 먹고 소비를 해줘야 되고요. 도시 이런 데서는 되게 해충이긴 하지만 결국 곰팡이랑 버섯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곰팡이 속에 버섯, 흔히 말하는 그 사상균, 그다음에 효모까지 이렇게 크게. 우리도 이렇게 병 같은 데다가 그 팽이버섯이니 이런 버섯들 다 키우지 않습니까? 개미들도 똑같이. 그래서 그 나중에 여왕들이 그 결혼 비행하잖아요. 결혼 비행할 때 공주들이 그 버섯 하나 이렇게 입에 넣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혼수를 가져간 다음에 왕국 차릴 때 뱉어가지고 이제 다시 농사 시작하는 거죠. 개미들도 버섯 샤브샤브도 해먹고 그렇게 그렇죠. 네. 그게 몇천 년 이어져 온. 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현상도 신기한데 그 정도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이걸 어떻게 시작했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아, 근데 버섯 먹는 곤충들이 되게 많습니다. 버섯은 먹어보니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럼 나뭇잎을 잘라서 이걸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어떻게 했을까? 세계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됐을지가 걔네들 또 농사짓는 환경 자체 만드는 게 굉장히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이 있는 건데 신기한 일이죠.